상대가 제 배에 앉지 않고 가슴에 앉으면 탈출을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 발을 들어 상대의 겨드랑이를 밀 수 있습니다. 자세마다 탈출법이 다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배에 앉아 있으면 브릿지를 했을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그 배 쪽, 아랫배 쪽이 높이 올라가니까 그쪽에 앉아 있으면 튕겨지죠. 예,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쪽에 있으면. 가슴에 앉으면 튕기는 힘은 덜 받죠. 그 대신 상대 하체 쪽이 자유로워서 가슴 쪽에 앉으면은 발을 올려서 상대를 밀어내거나 걸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술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배워야겠죠. 네, 박성진 님이 저기서 돌리면 클로즈 가드 걸리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탈출을 할 때 탈출하고 나왔는데 상대가 마운트에 올라탔는데 내가 팔을 잡고 브릿지에서 넘어가서 탈출하고 나왔죠. 상대가 이제 가드가 됐을 때 클로즈 가드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마운트에 깔려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탑으로 올라가서 클로즈 가드 안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클로즈 가드에 잡혀 있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 좋겠지만 깔려 있는 것보단 좋습니다. 클로즈 가드에 잡혀 있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클로즈 가드가 더 좋겠죠. 클로즈 가드에서 가드 패스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마운트에 깔려 있으면은 뭐 상대한테 기술 뭐 관절 꺾기나 조르기를 당할 수 있겠죠. 어, 김호중 님이 상대가 무거우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뭐 무게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확한 기술로 하면 뭐 무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상대가 무거우면은 기울이긴 힘든데 기울어지면 복구하기 힘들어요. 무거운 경우, 무거운 사람 같은 경우는 무게를 잘 이용하면은 더 이렇게 쉽게 되는 기술들도 있어요. 배에 올라가서 다리로 팔을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셨네요. 한 팔이냐 두 팔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완벽한 누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력차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들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이 질문한 거는 배에 올라가서 마운트 자세죠. 다리로 팔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마운트에 올라가서 팔을 누르는 거 보통 이제 뭐 무릎으로 상대에게 팔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대가 팔이 힘이 센 경우는 이렇게 들쳐내기가 좋아요. 상대의 다리를 잡고서 들쳐내기도 좋고 완력 차이가 많이 나고 뭐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주짓수를 모르는 경우는 못 나올 수 있겠지만은 주짓수를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탈출하기 쉬울 거예요. 그 자세에서. 근데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기술도 있어요. 트라이앵글이나 이런 기술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마운트를 그렇게 누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한 팔 눌려 있는데 한 팔 안으로 넣고 두 팔 안으로 넣어서 상대 뭐 다리 사이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누르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 마운트 올라탄 사람이 무릎으로 예, 다리로 이렇게 팔을 누르는 거는 정확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구르시는데 그거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한쪽이 편한가요? 양쪽으로 연습하면 좋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양쪽을 모두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 편한 쪽 하면 좋겠죠. 뭐 감각이 더 좋아서 더 타이밍 잡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 상대의 팔을 기회가 오는 팔이 있어요. 내가 편한 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기회가 오는 쪽을 잡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그 기회가 양쪽이 어느 쪽이 올지 모르죠. 왼쪽이 올 수도 있고 오른쪽이 올 수도 있고 양쪽 다 모두 연습하는 게 좋아요. 내가 오른쪽이 편하니까 오른쪽만 기다리면은 기회가 안 오면 못 하는 거죠. 둘 다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매를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랑 딱 붙어 있어서 소매를 뿌리치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당연히 상대는 계속 방해와 저항을 하게 되지요. 영상의 기술은 기초이며 상대 움직임에 대한 응용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대가 몸을 일으키면 당기는 힘이 강해지므로 명치를 누르고 내 손을 끌어 당기지 못하도록 도복을 잡습니다. 조금씩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강하게 잡으면 상대가 쉽게 당길 수 없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소매를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팔을 움직이기 힘들게 이제 소매를 잡고 버티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매를 뿌리치는 기술들이 또 있는데 이거는 기초 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다루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기술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걸 다룬 거지 모든 상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 하면 뭐 소매만 잡는 게 아니라 목 기술 잡아서 초크 시도할 수도 있고 뭐 뒤통수를 잡아 당길 수도 있고 다리로 자꾸 끌어 당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겠죠. 근데 기초를 먼저 익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한쪽 팔을 뺄 때 트라이앵글 초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오른팔이 끌려 들어가면 삼각조르기에 당할 수 있으므로 바지를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왼손이 상대의 앞깃을 잡아 체중으로 누르면 상대는 삼각조르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가드 패스 할 때 이제 한쪽 팔을 안으로 넣으면 트라이앵글 초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한쪽 팔이 들어가면 트라이앵글 초크를 당할 수 있죠. 트라이앵글 초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는 이제 바지를 잡겠죠. 바지를 움켜쥐거나 또는 뭐 팔꿈치를 안으로 뺀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대한테 조르기나 관절 꺾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술들은 상대의 대치기를 감안해서 시행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바지를 안 입고 있으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도복을 입지 않은 상황에는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바지를 안 입는다는 게 이제 바지를 잡을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화이트 쇼츠 같이 딱 달라붙는 거라든지 뭐 타이즈 그런 거를 입었을 때 또는 잡지 못하는 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는 기술을 또 제가 한번 나중에 노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도복을 입지 않고 하는 주짓수에 관한 기술도 한번 연재를 할게요. 그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꼭 도복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기술들이 있습니다. 클로즈 가드에 묶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 들면 수입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다리를 이용한 수입을 시도하면 패스 기술도 바뀌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 기술에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기술이 다른 기술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고지식하게 상대가 다르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클로즈 가드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오픈을 해갖고 뭐 스파이더 가드나 뭐 라쏘 가드나 뭐 다른 기술 다른 자세로 바꾸면 나도 가드 패스 기술을 다르게 해야겠죠. 그다음에 오연서님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주짓수 다닐 수 있나요? 제가 답글을 다닐 수 있어요. 가까운 주짓수 체육관을 검색해봐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한 고등학교 됐겠네요. 옛날 거니까. 아, 이게 댓글 단지 얼마 안 된 거 보니까 지금도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배우면 좋고, 뭐든지 일찍 배우면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까운데 체육관 한번 인터넷 찾아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올리죠. 가까운데 다니면 좋아요. 멀면은 게을러지게 되고 가까운 체육관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정보를 많이 공유하니까 그 체육관 주짓수 관장님이 뭐 정확하게 이게 주짓수를 운동을 체계적으로 해서 배운 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체육관을 검색해서 다니길 바랍니다. 가드 상태에서 상대가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있어서 길로틴이 불가능하고 상대가 나보다 키가 커서 가로 열고 내 다리가 안 닿아서
트라이앵글 초크 안발을 걸 수 없고 골반에 발을 대고 밀어도 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안 했는데, 만약 상대를 앞으로 기울이고 싶다면 클로즈 가드에서 다리를 내 쪽으로 쪼이듯이 당기면 상대가 딸려옵니다. 글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가드 상태에서 상대가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있어서 길로틴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키가 커서 트라이앵글 초크나, 가로 열고 내 다리가 안 닿아서라고 해보니까 트라이앵글 초크나 안바를 걸 수, 상대가 이제 상체를 바짝 세우니까 트라이앵글이나 안바가 하기 힘들겠죠. 골반을 발을 대고 밀어도 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상체를 세우면 이렇게 자세도 멀리 하는데, 하체는 바짝 붙이고 발이 안 닿을 정도로, 그 다음에 상체는 바짝 세우고 있나 봐요. 뭐 상체를 세우고 있으면, 밀고 싶으면 그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세우고 있으면 가슴을 밀면 되죠. 그냥 밀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 트라이앵글이나 뭐 안바 같은 경우는 상대가 당연히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상대를 뭐 끌어당기기 힘들면 다리 힘을 이용해서 다리로 상대를 바짝 쪼듯이, 그러니까 클로즈 가드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바짝 당기면은 상대가 체중이 기울어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여기 쓴 대로 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클로즈 가드에서 다리 힘으로 바짝 내 쪽으로 당겨주면 상대가 상체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때 이제 잘 잡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뭐 트라이앵글 초크 같은 경우는 어, 당연히 상대가 허리를 세울 걸 생각해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무릎이 상대의 뭐 목보다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쪽 만약에 오른발이 넘어간다. 그럼 왼발을 골반에다 대고 엉덩이를 높이 들면서 기술을 걸어야 되겠죠. 영상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양팔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쪽 팔 넣어서 삼각조르기가 들어가도 목은 졸리는 건가요? 그래서 삼각조르기가 정확히 들어갔다면 상대가 손을 움직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글이, 감사합니다. 영상에선 다리 사이로 들어온 팔 말고 반대팔을 다리 밑으로 죽여놓고 삼각조르기를 하시던데 혹시 그렇게 안 하고 반대팔이 다리 밖으로 살아있어도 목과 다리 사이로 들어온 팔이 삼각조르기 걸리면 반대팔은 살아있어도 상관없이 궁금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네, 한쪽 팔만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한쪽 경동맥은 나의 허벅지 눌리고 반대쪽 경동맥은 자신의 팔에 눌리는 원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궁금하신 게 이제 한쪽 팔이 상대한테 잡히고 트라이앵글로 한쪽 팔은 나와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나? 반대쪽 팔은 신경 안 써도 되나?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초크는 이 양쪽 경동맥을 조르는 거죠. 양쪽 경동맥을 조르는데 잡은 팔을, 그러니까 상대의 잡은 팔로 상대 목을, 한쪽 경동맥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턱 밑으로 들어가서 요 부위가 이쪽 경동맥을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허벅지로 누르게 되겠죠. 그렇게 조이는 거기 때문에 반대쪽 팔을 신경 쓸 바에는 이 잡힌 팔을 더 신경 쓰는 게 좋아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그쪽 팔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상대가 날 뭐 잡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 계속 하면 되겠어요. 뭐 하나 있다면은 잡힌 팔을 도와주려고 이제 넘어와서 이렇게 막 잡고 버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응용 기술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1분 5초에 하시는 거 당하면 아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다리의 힘으로 목을 강하게 조르는 기술입니다. 매우 강한 압박과 고통을 느끼게 되며 계속 조르면 기절하게 됩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 5초에 하시는 거 당하면 아파요? 라고 하셨는데 1분 5초에 했던 게 아마 트라이앵글 초크인가 봐요. 다리의 힘으로 목을 강하게 조르는 기술입니다. 매우 강한 압박과 고통을 느끼게 되며 계속 조르면 기절하게 됩니다. 조르기는 이제 뭐 앞에 이게 설골이나 기도 부위를 조르는 기술이 있고 양쪽에 이제 경동맥을 졸라서 혈액이 뇌로 가지 못하게, 피가 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죠. 그리고 뭐 복합 조르기도 있고요. 둘 다 조르는 기술이 있고. 근데 이쪽 부위는 기도를 막으면 이제 숨을 못 쉬게, 직접적으로 조르면 이제 뭐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이제 숨도 못 쉬게 되고 고통스럽고 뭐 아프죠. 그런데 이 양쪽은 뭐 깝깝한 건 있어도 그렇게 막 아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숨도 쉴 수가 있고 얘 양쪽을 쪼르니까.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혈액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숨을 지금 참으면 내 혈액 안에 있는 산소가 공급은 되죠. 아직까지 몸에 있는 산소가 있는 동안은 버틸 수가 있어요. 예, 숨을 못 쉬게 해도. 근데 이 혈액을 차단하면 숨을 쉬고 있어도 내 몸 안에 피가 있어도 피 자체가 못 가기 때문에 뭐 기절하게 돼요. 금방 기절합니다. 뭐 빠르게는 5, 6초 안에도 기절을 하고 보통은 10초 내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강하게 졸렸을 때. 그리고 조르기를 많이 당하는 거 좋지 않다고 그래요. 예, 주먹으로 맞아서 이렇게 넉아웃 되면 계속 쉽게 다음에 맞았을 때 쉽게 더 빨리 기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조르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조르기도 한번 기절을 하면 다음번엔 더 쉽게 기절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많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굳이 해볼 필요는 없겠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